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KBS 부분 방송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주 지역의 주요 쟁점과 갈등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김남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주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라는데 지금 공공 갈등까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 한 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걸 들고 싶습니까? 사실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복지타운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항 문제 또 비자림로 문제 또 그것이 큰 갈등과는 좀 약간의 거리가 있겠지만은 이 오폐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사실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 일인데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수 교수님. 예, 네. 뭐 저도 같은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금년도 한 해가 정말 어느 해보다도 정말 갈등들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유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한 두 가지로서 최근 나오는 신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영리병원 두 가지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 예, 뭐 앞서서 강 위원장님이나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크게 불거진 사안들이고 사실 그 오래된 갈등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그 올해 관함식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게 해결되는 국면일 듯 보이다가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자원환경순환센터라고 해서 동복리에 들어설 그 센터를 둘러싸고도 주민과 이 행정 간의 갈등 이런 게 계속되고 있고 뭐 그 월정리의 하수처리 시설 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있습니다만 내일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연말에 얼마 전에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그 사업 심의위원회가 통과됐는데 또 잇따라서 이렇게 돼서 이게 조용해야 될 연말에 너무 많은 그 잠재돼 있던 갈등까지 지금 표출되면서 심각한 이 연말 같지 않은 연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촛불 집회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모로는 찹찹한 그런 심정입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토론을 진행을 시키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폐수 문제, 제주도가 그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상당히 지금 도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용량 오버죠. 용량이 넘치고 있고 우리 도정에서 하는 얘기는 계획 시점보다도 뭐 10여 년 먼저 인구가 정말로 폭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계획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을 탓하면서 지금 그것을 손 놓고 있기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오폐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민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또 일반 도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 같은 데서는 비만 오면 오폐수가 우수와 이게 섞여 가지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하천을 따라서 가거나 또 그것을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다 바다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 네.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뭐 오폐수 문제 많이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좀 그 부분은 잘막하게 하시고 그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제주 도민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신데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폐수 문제를 지금 원희룡 도지사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뭐 늘어나는 관광객을 자기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걸로 피해가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이유는 다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환경 기초 시설에 맞춰서 이 개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것을 넘어서면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원희룡 도정 동안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허가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지금 오폐수 문제, 그 수용력을 초과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발뺌해서는 안 되고요. 오라관광단지는 사실 내일 자본 검증위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라관광단지라든지 신화령 금수산장이라든지 이게 중국 자본이 참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다 땅을 사서 개발 허가를 얻고 그 다음부터 이게 돈을 못 씁니다. 어떤 식으로 모으냐면 우리 분양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영주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선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은 자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에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어쨌든 지금 신화령 금수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라관광단지도 그런 자본이 충분히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검증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내일 그 자본 검증위가 있어가지고 좀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도정이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막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남수 교수님, 그 앞서 우리 세 분 출연자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쟁점과 이슈들을 말씀하셨고, 뭐 오라라든가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공공 갈등 관리, 또 중앙 정부의 어떤 공공 관리 정책.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글쎄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 행정을 공부하는 어떤 학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것을 좀 털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어떤 그 갈등의 어떤 그 문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그 정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정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뭐 점수를 매기기 전에 어떤 그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갈등의 어떤 그 원인 뭐 이런 것도 분명하게 파악을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정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도도 금년의 어떤 모든 어떤 그 사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2019년도에도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제 도출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행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정말 행정이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도 이제 스스로 이제 느껴보고 또 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볼 때 일단은 우리가 그 중심에 말씀한 대로 뭐 어떠한 정책이 됐든 간에 이런 갈등 요인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균 위원장님, 예. 우리 도정을 비판하고 견지하면서 함께 이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도의 의원들의 직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우리 도의 그런 공공 갈등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 점수를 내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정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고민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정책학이라든가 또 이익관리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일은 시작,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어젠다를 설정하기 이전 단계,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계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단계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절대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이 지금까지 못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제7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소통 담당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통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제주도의 갈등 관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도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한 32개 정도, 또 제주시 관련된 것들이 한 15개 이상, 또 서귀포시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마다의 갈등 관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작동시켜서 어떤 갈등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든 도정이 원하는 방향이든 찬성이 원하는 방향이든 반대가 원하는 방향이든 그런 방향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앞으로는 좀 고민하고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군요. 예, 그 최근까지 지금 연말까지도 큰 갈등이 되고 있는 지금 헬스케어 타운의 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문제, 우리 홍예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이거는 도지사의 정책적인 견해가 영리병원 허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이 조례상의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서 이런 절차적으로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기형 조례를 도입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그런 주권자의 그 민의를 저버린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배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공공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차마저 이 공공 갈등을 관리하고 주체가 돼야 될 도정이 이걸 무산시키고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앞으로의 기회까지 시키게 됐다. 여기에 좀 민심이 이반이 더 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영리병원에 관한 거에서 출발했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고, 엊그제도 24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시청에 촛불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쭉 어쨌든 도정이 이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나갈 거다. 이제 그런 계획인데요.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우리 김남수 교수님은 이 수기 민주주의 태보나 또 예, 나아가서는 이제 국내 자본 우회 투자 이런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정말 이제 올바르게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나름대로 이제 수기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절차,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수기형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한 대로 퇴보되는 그런 형태가 물론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그 수기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이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도정께서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렇게 번복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어쨌든 우선적으로 책임은 이제 행정 공공에 있다라고 이제 그것은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서사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제주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갈등 요소가 이제 야기되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원도정이 가는데 우리가 뭐 제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가 반대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앞으로의 제주 미래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크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제주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반대 입장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보조적인 측면에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 조금 중도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예. 강석균 위원장님,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연말에 촛불 집회까지 하면서 우리 그 지사님 퇴진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리더십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물론 모든 일들을 다 제대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회 현상 모든 것을 다 제도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조금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제 수기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를 수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작하고 결과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수기민주주의 요즘 그 여론조사 했던 것을 묵살시켜버린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시작했을 때 A 아니면 B, 찬성 아니면 반대라고 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찬성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는 그러한 건 예측을 전혀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은 해보고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방향에 맞으면은 아주 좋고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다. 아주 나쁘게 본다면은 배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수기민주주의를 이제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기민주주의 속에는 대의민주주의 속에 수기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안마다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민 각자에게,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정책 사안마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하기 전에 그 전에 도민 여러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 오직 하는 것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제주 사회에 갈등을 더 키우는
그런 문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도정이 좀 더 사전에 어떤 도민들과 충분한 그 논의와 어떤 수기 과정, 어떤 공개 과정들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없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그 환경단체에서 10대 뉴스로 선정된 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문제도 상당히 이거는 이제 다른 갈등하고는 틀리게 어떤 주민 수건 사업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홍영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주민 수건 사업이냐 아니면 이런 환경에 대한 이 보존을 우선으로 하느냐 요 갈등으로 저는 바라보지 않고요. 예. 사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그렇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제주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뭐 제주도 내 어디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것들이 앞으로 이런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무엇이 뭐 삼나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숲을 없애면서 길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불편들을 감내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가치적인 그런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고요. 주민 수건이라고 포장했을 때는 그거는 어떤 이것이 진짜 더 갈등들을 야기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방향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게 실제로 앞으로 제주도에 있어서 개발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던져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주 도정과 뭐 도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주체들한테 던져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어떤 지역 사회의 여러 그 갈등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행정이 많이 이걸 좀 몰아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한정된 제주도 자원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도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가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절차들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신공항 문제도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남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한 3, 4년 뭐 5년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민, 저도 제주도민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원을 통해서 다시 또 재조사한다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과연 그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꼼꼼히 우리가 한번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입각해서 많은 그 진단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제주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반드시 건설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그럴 때 과연 우리 제주 지역 입장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의 사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 되든지 간에 과연 이 신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될 때까지 아무리 늦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중요해서 이 시점에서 뭐 당장 포화가 되기 때문에 신공항을 이제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말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이제 착실하게 나름대로 이제 건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이게 5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나름대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가지 말자. 이왕 이제까지 온 나에는 좀 더 시간을 갖자. 우리 홍영철 대표님 지금 신도리가 어떤 그 신공항 후보지로 됐던 부분인데 점수 조작 의혹도 생기고 네. 또 이제 그 정석 비행장 같은 경우도 기상 자료가 이제 다시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오면서 내년에도 그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긁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홍영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더구나 이 사전 타당성 용역 지금의 이 논란을 일으킨 그 시점인 15년도에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놓고 지금 재조사 용역 중인데 그 국토부와 반대 대책위의 반반으로 구성된 그 검토위원회를 국토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그 강제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혼란과 이 여러 논란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린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가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데 그러면 아주 본격적인 계획 착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그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고 내년에 가장 이 벽두부터 이 제주 사회의 어떤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제2공항 문제를 두고 앞서도 이렇게 갈등의 근본적으로 좀 처음에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대형 사업들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게 사전 공론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것들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도출하고 이제 그런 연후에 어떤 본격적인 계획 수립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 의혹까지도 지금 풀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너무나 큰 갈등들이 커질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결국 이 국토부나 제주도정이 떠안아야 될 그 부담이고 도민사회의 큰 사회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제2공항 관련해서도 벌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 매우 지금 안타깝고 이런 국토부라든지 제주도정의 이 행태들이 매우 좀 한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더 굵어지기 전에 좀 더 차분히 한 발 한 발 이제 가야 된다는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강승규 위원장님 지금 도정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 공항 주변의 그 웰컴 시티냐 아니면 환승센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백지화됐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이제 논란이 됐던 행복주택 이런 것도 이제 도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다가 지금은 또 없던 걸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도정에서 이걸 계획하고 하면서 우선 사전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참 좋은 것이라고 해놔놨다. 근데 하고 안 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다. 그게 안 하잖아요. 그건 시민이 노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한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 자세라고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갈등을 부추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제가 생각보다는 도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정말 절실한 고민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놨다가 아니니까 집어넣는 것인지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생기고 있는 복잡한 일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뢰가 깨지고 있다.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요즘 와서 뭐 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신도리 그 평가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낮게 매긴 것이 아니냐 활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신 이제
지금 이제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곳은 또 의도적으로 군 공역의 문제라든가 하는 점에서 점수를 9.5 정도를 줘가지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계속되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돼서 계속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물론 이것이 국책 사업이어서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쨌든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와 절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사실은 이런 건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좀 조금 양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서야 되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네. 이러한 그 신뢰 문제가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정말 사실적으로 확실하고 또 필요할 때 때에 맞춰서 정보가 네. 그대로 공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부라든가 우리 도정이 어떤 공공 갈등을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뭐 부추긴다 이렇게까지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원도정의 이런 그 거버넌스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그 공공 관리 정책의 현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철 대표님? 저는 뭐 위기라고 보지도 않고요. 거버넌스가 깨진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사실 이런 국책 사업이다. 제2공항이 국책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다. 도정은 그런 식으로 이게 매번 입장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강성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도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국가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 도정과 무관한 사안이 아닙니다. 강정 해군기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도정이 국책 사업이다 하면서 빠질 때는 빠지고 또 낄 때는 끼고 이런 그 묘한 그 입장들 그리고 묘한 자세들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 갈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제주도정이 이런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그 갈등의 중재자로서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이게 다 내년부터는 그런 도정이 대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실 우리 KBS에서도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에 우리 부지사님이나 그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많이 접촉해서 이런 주요 갈등 현안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많은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 또 이제 뭐 부서 간에 이제 서로 너희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섭외를 좀 못해서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그 김남수 교수님은 지금 이러한 갈등들이 물론 이제 그 도정의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그런 기구라든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마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 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되면서 한 10여 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제주도만의 나름대로 어떤 위상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도지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권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주민들이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 말이 그 특별자치도지 실질적인 어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이랄까 어떤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나아지는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그 특별자치도다라는 하는 그런 또 원초적인 어떤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제 국가고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사업도 우리가 이제 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정부가 됐든 뭐 지방 정부가 됐든 간에 어떤 정책을 이제 이렇게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절차적인 어떤 민주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위반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외면당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저 비밀스럽게 이제 행정이 이제 먼저 해놓고 아까 우리 강 의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어떤 이제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그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이 먼저 일을 벌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좀 살짝 어떻게 해결하는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 사회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하고 민주사회를 이제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투명성과 민주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우리가 다수결 원칙이랄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원칙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가야만이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과 어떤 그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그 갈등도 어느 정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뭐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주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우리 사회가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걸맞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의식도 많이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의 어떤 환경으로 이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정의 어떤 그 책임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 지역 주민들도 앞서서 이제 어떤 민주적인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춰져야 결국은 이제 어떤 갈등 요인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그 우리 제주 사회의 어떤 공공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소통협력관실이 있고 소통협력관이 있는데 저는 행정에 있는 분이 이 행정에서 이 소통을 하거나 또는 이 갈등을 관리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이 갈등의 원인이 됐을 때는 사실 이게 행정이 나서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 조정관 제도라고 해서 사회 공무원이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분들을 이제 좀 조정관으로 해가지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든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회협약위가 뭐 공식적인 거의 이제 갈등 조정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회협약위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예전부터 두어야 된다 하고 하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게 뭐 어쨌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갈등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했고 어쩌면 이게 그냥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흉내내기 또는 이제 뭐 신용하기 위한 그런 걸로 좀 많이 전락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질적인 그런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협약의 사무국만 자꾸 지금 몇 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방면의 그런 이런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라든지 사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걸로 핑계 대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균 위원장님,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지금 공론화 그 조사위원회 뭐 이런 그 조례도 있고 또 뭐 정책 토론회 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제도는 많이 마련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도는 많죠. 네. 각종 위원회만 지금 저희도에 24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위원회가 2회 이상 그 회의 개최를 안이한 곳이 60%를 넘어서요. 형식적으로. 그게 완전히 형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버넌스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정책을 시행하기란 당사자, 행정이 있고 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행정의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당사자,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현에 옮기고 추진하는 당사자인 행정과 그다음 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 있을 때 행정에서 갈등을 관리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지금까지 된 것이잖아요. 이게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그 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이분들이 앞에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또 모자라고 남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녹일 수 있는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만은 공식화시켜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무국도 두고 연중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에 부족해서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 문제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이제 보아지는데요. 사회협약위원회 이 부분도 지금 조례화돼 있고 이제 법제화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효성 때문에 그 해군기지 갈등 문제도 사실은 여러 차례 뭐 위원회 회의도 열고 있지만 실제 그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그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홍영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요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조사까지 해서 조사 보고서까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사회협약이라는 게 도지사 산하에 있는 그런 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것을 다루냐 안 다루냐에 따라서 그냥 이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갈등 관리 능력이 없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사회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리 사회협약위는 제주도 특별법에 보장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 산하 기구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도내의 갈등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제도 보완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열심히 예, 지금 그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수 교수님부터 한 30초씩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협약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활동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내 우리가 보면은 그 갈등 그 관리 방안으로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저 바람으로 내년도 이제 새해 기해년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돼지인데 내년도부터는 정말 갈등이 없는 물론 완전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기해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예. 사실 저희 그 의회가 하는 일은 우리 제주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의 편익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귀를 열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마지막인데 사회협약위원회를 얘기했는데 행정 그 행안부에서 이건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아까 중간지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갈등에서 우리 공공 갈등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 갈등은 행정이 한 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이 주관적인 의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이 갈등을 정말 자기가 이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도민들의 그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도지사 이번 그 영리병원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이게 부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게 어떤 도지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내팽개친 그런 결과고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논의로 하겠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이 이게 한 갈등의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행정과 도민과 또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 행정보다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 마련과 제3자의 이런 갈등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제도적인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 민주주의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주 사회가 아무래도 좀 더 이 관리가 공공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쟁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8년을 마무리하는 그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우리 제주 도정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해묵은 갈등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또 도정이 좀 더 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수요일 날 저녁 7시 3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